지도자 어르신들 이렇게 오시는지를 모르고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20분이나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제가 한 10분쯤 그래도 이렇게 귀한 자리니까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제가 인사의 말씀을 또 왜 여기 왔나 제가 또 밥값을 좀 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조국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더 잘 보이시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회담대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충청북도 청주에서 한 100리쯤 더 들어가는 괴산군 청천면이라는 곳에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이제 부학의 부모님이 이제 중국집 주방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아버님은 중국집을 운영을 하셨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화양동 계곡이 있는 아주 그 시골인데 차구에 그런 이제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이제 천주 남주동 시장에서 이 좌판을 깔아놓고 메리아스 사리마다 이런 거 파는 이제 장사를 하시다가 보따리 장수를 하시고 나중에 포목산 주인이 되셨는데 그 무학의 두 부모님이 저희 5남매를 다 대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가난하고 또 아버지가 나중에 몸좀 누시니까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6년제 치과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만 대학교 5학년이었던 1977년도에 운동권에 물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명동성당에 기도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 사회가 너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치과대학 5학년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가 거의 다 된 상태인데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2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한 20개월쯤 감옥살이를 하고 8월 15일 날 석방이 되고 보니까 그 2달 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12.6 사건 때 서거를 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1980년도에 다시 복학을 했는데 그만 전두환 대통령 5.17 계엄이 확대되면서 저는 또 다시 투옥되고 수배받고 이렇게 돼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해서 대학을 2번 쫓겨나고 3번 입학을 해서 15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남남이었습니다만 제 아내도 1980년도에 숙명여자대학의 총학생회장 같은 격인 그런 일을 하다가 또 투옥이 돼가지고 목살이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저는 전기기술을 배워서 전기기술자 생활을 6년을 하게 됐고 아내는 이제 공단의 공순이 생활을 하게 2년쯤 하는 시절에 우리 어머님 표현대로 하면 똥끼리 모인다고 다 전과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 이제 1984년에 결혼해서 아이를 셋을 낳아서 키우는 데 있고 그 뒤에 치과대학 복학해서 의사가 되고 그 뒤에 이제 정치를 하게 돼서 1996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그 전에 야당 때 국회의원이 돼서 경기도 안산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창당을 반대를 해서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 고집을 피다가 2번 낙선을 했고 그래서 아주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가파른 길을 겪고 있고 당에서도 조금 비주류의 길을 갖고 있고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2001년도에 가장 어린 나이로 과학기술부 장관을 임명을 받아서 정부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골똘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여기까지 발전을 시켜왔던 우리 선배들, 우리 선배 정치인들의 노력과 그 힘에 보태서 한 단계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 길을 제시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가 정치로 해야 되는 나머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쭉 갖고 지내왔는데, 지난 10년 동안 나라의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잘 온 것 같습니다. 국가의 힘도 커지고 위상도 커지고, 여기 동포사에서 더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우리 선배들, 우리 선배 정치인들, 박 대통령까지를 포함해서 다 역사적인 자기의 소명과 역할을 다했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정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발전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의 정치가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또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 눈으로는. 어제 우리 조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다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미국의 성장률과 그만한 그런 상태가 됐나. 올해 우리 나라가 2.3% 성장률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달성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 있고,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과 어디가 높은지 알 수 없을 정도에까지 경제가 어렵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거의 30%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는데, 이것이 여야를 떠나서 우리 정치권들이 크게 각성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개성공단, 그나마 우리가 남북한이 그동안 10년 동안 노력해서 평화의 노력으로 이렇게 가져왔던 개성공단마저도 이제 일단 폐쇄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남북의 긴장이 최고도로 고조된 그런 상태 속에 있고, 경제도 사회도 국민도 통합되어 있지 않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를 가능한 시간을 내서 이제 좀 나가보고, 또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현장을 가서 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나라의 경제를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겠는가, 그런 기술은 어떤 것이 있고 방도는 뭐가 있으며 정책은 어떻게 마련돼야 되고,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저라도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세계 방송전이 열리는데, 제가 유럽 방송전 장비전을 그때 낙선했을 때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서 지금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ICT라고 해서 소위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영상의 시대, 이 과학,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기술이 총망라돼서 보이는 대규모 전시회가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내일모레 지금 열리고 있는데, 거기를 들리기 위해서 왔다가, 또 우리 여기 아틀란타 정말 가보고 싶고 여러 또 선배님 계신 곳이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여야를 떠나서 정말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6년, 7년 동안을 2번 낙선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정치가 되어야겠다. 민주당원이지만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또 민주당원이지만 새누리당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4번째 국회의원이 당선되던 날 아내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좌고우면하는 그렇게 비겁한, 타협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고 소신껏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 오늘로서 국회의원을 버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간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당에 대해서도 좀 과거에 하지 못했던 좀 쓴소리를 하고 있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로서는 목을 내놓고 하는
그런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정한 성과도 있고 또 한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 왔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위대하고 또 우리 국민이 정말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에너지의 98%를 도입해야 되고 식량의 70~80%를 다 수입해야만 먹고 사는 이 나라가 1년에 30조 원이 넘는 예산을 국방비에 써야 되고 젊은이들이 2년 가까운 시간을 총을 들고 고초를 서야 되는 이 나라가 민족의 3분의 1을 5분의 1을 동토의 저 북한 철조망 안에 가두고 그리고 전국토의 5분의 3이 저개발 상태에 있는 가운데 5천만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전 세계 경제, 무역 10대 강국을 만들고 실제로 제조업 강국을 만들고 이런 과학기술, 첨단, 전자, 반도체, 조선, 철강, 원자력의 강대한 나라를 만든 그 저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의 힘이 아닌가? 다는 아니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다 곡을 떠나서 최전방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이 이만큼 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5천만, 북한의 2,900만, 약 3천만, 그리고 해외 동포 750만, 8,750만, 한 9천만 되는 우리 민족이 만일 통일이 되면은 독일보다 더 강대한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인구의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남북한의 경제는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한 이런 조건 속에서 정치인들이 각성하고 국민들이 통합하고 민족이 화해하는 그런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리종혁 그 북한 대통령 부위원장과 김일성 대학 총장이 있는 그 만찬장에서 뭐 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리종혁 위원장이 평양에서 묘양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하고 둘이 나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IT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북한에서 IT를 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BT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언도 드렸고 그분이 북한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에 대해서 저하고 상의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과학기술을 강화하는 수학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통일이 되면은 과학기술, 기초과학, 수학교육이 북쪽의 젊은이들, 어린이들의 힘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남쪽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고 수학교육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분위기에는 맞지 않지만 저는 그걸 소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동안 해외 지식경제위원장으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교포들과 대화하고 또 많은 지식인들과 논의한 끝에 첫째 이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그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북 문제를 잘 조금 완화해서 한쪽으로는 핵을 포기하도록 자꾸 저쪽을 가라앉히면서 또 한쪽으로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정세가 조성된다면 저는 남쪽에다가 북한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수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본회의장에서 국무총리한테 제가 질문을 했고 또 김문수 지사를 통해서 관철하려고 하고 송영길 시장과 최문순 지사를 통해서 계속 이걸 강조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북쪽에다가 남쪽 공단을 만드는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이 되다 오늘 이게 교착에 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북한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삼통이 문제가 되고 북한에서 생산된 물자들을 외국에다 판매할 때, 수출할 때 이게 원산지 표시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력을 공급하는데 이것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다가 북한 사람들만이 운영할 수 있는 북한공단을 남쪽에다가 땅을 철조망을 치고 저쪽에다가 양보하는 개성공단과는 반대의 남쪽에 북한공단을 만드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예를 들면 강화도 북단에 교동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해주에서 약 30분 내에 배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월요일날 출근해서 금요일날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고, 파주 그거는 개성에서 30분 거리밖에 되지 않고, 철원은 3,800만 평의 땅이 있는데 강원북도에 170만이라고 하는 강원남도보다 더 많은 인구가 그쪽에 일자리가 없고 경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을 북한공단을 만들어서 북한의 노동자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노동을 하고 올라가는 그런 역발상의 개성공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장을 했는데 남쪽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다 이것을 찬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것을 허락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당국을 전쟁을 준비하고 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부상조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을 유도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미국의 노력이, 미국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실제로 이런 공단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그 지렛대가 돼주고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북한도 마음 놓고 올 수가 있고 남북한 관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북한의 저런 목리와 여러 가지 문제는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그런 것도 깔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북한에 지금 145불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남쪽 언론과 국민들이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화벌이를 통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북한 개성공단은 절대로 쟤들이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계속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그 문제,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 동상을 조준 타격하겠다. 또는 북한이 그 자존심을 긁는, 보기에 따라서는 저들이 여러 가지 그런 그 상처 내지는 자존심을 긁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시사지를 해보면은 물론 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많은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에다가 지금 주는 돈이 145불을 주는데, 한 달 월급을. 그래서 주는 돈이 1년 동안 5만 3천 명이 일한 월급이 8,500만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북한의 무역의 아마 1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한의 기업들도 이익을 보고 있고 북한에 그런 정도의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남쪽에 오게 되면 500불을 줘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50만 원입니다. 한 근로자들 한 달 월급 50만 원 준다면 북한이 자기 영토에다가 공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다 만들기를 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상과 노력과 많은 아이디어를 그 책으로 써서 지난해 출간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제는 남북한이 화해를 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북의 저는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저들이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미국의 노력이, 또 미국 정치인들의 그런 이해가, 그리고 자세가 중요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5월 4일날 이 미국을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박 대통령께서 이 북한의 시진핑 수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와 오랫동안 교분을 갖고 있고 신뢰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요번에 이 북핵 문제의 과정 속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확연히 다른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근로자들이 중국의 취업으로 나오는 비자를 지금 금지시키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북한의 중국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특사를 파견하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거절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인민들이 또는 북한의 젊은이들이 북한이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중국 국민들의 감정이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세로 볼 때 북한이 결국은 대화로 나올 수 있고, 북한과 또 이 중국 지도부와 또 이 지금 오바마 정부와 캐리 이 국무장관이 이 남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의회 활동을 통해서 남한 문제, 남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1년 이내에, 제가 다음에 여기 아틀란타 올 때 제 말씀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만, 남북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 오히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세로 볼 때 그게 돼 있고, 절대로 북한이 전쟁을 해 나갈 역량도, 능력도, 의지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고, 제가 그 표현을 썼습니다만, 불장난하다가 산불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아야 되고 평화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감정만 가지고 대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냉정한 자세를 필요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정신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하고, 또 우리 정부를 격려하고, 또 우리 나라 안에서 또 너무 지나친 생각이 나가지 않도록 자제시키는 역할을 제가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